반갑습니다. 덕분이네입니다. 카페 창업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브리핑을 할 건데요. 이전에 제 오래전 영상에 보면 카페 창업 12계명이라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던 영상이 있어요. 덕분이네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12개의 요소를 설명한 건데요. 오늘은 2023년 버전에 해당할 수 있는 10개의 요소들을 뽑아서 카페 창업 10계명 2023 버전으로 브리핑을 할까 합니다. 자, 제 1계명 문제는 컨셉이다. 덕분이네가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컨셉이죠. 컨셉은 그 카페의 차별화이자 경쟁력이죠. 그리고 그 컨셉은 하나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컨셉을 메뉴까지 쭉 쫓아가면서 일관성 있게 풀어내야지만 성공한 카페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컨셉이 왜 중요하느냐? 돈으로 성공을 시키는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차별화가 관건인데 차별화를 컨셉으로 세련되게 풀면은 일단 비용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되는 카페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차별화되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비용도 아끼고 경쟁력도 갖추게 하는 아주 멋진 놈입니다. 돈이 안 듭니다. 이 컨셉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됩니다. 이게 컨셉에 관련된 책들은 무수히 많죠. 마케팅 관련 서적 조금 쉽게 풀어놓은 서적들 좀 몇 권 읽으셔도 좋고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 관점을 바꿔라. 그 중요한 컨셉을 잘 찾으려면 우선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사실 손님을 먼저 생각하고 손님의 시선으로 내 가게를 바라보고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무수히 얘기를 하고 본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면 어느덧 나의 관점이 돼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곤 하세요. 쉽게 이거를 자각을 못합니다. 남이 옆에서 짚어주지 않으면 쉽게 자각을 못해요. 자꾸 자기 함정에 빠져요. 귀가 솔깃해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게 아니야? 절대 내 가게를 들어오는 손님의 시야, 손님의 가슴, 손님의 감성으로 바라보지를 잘 못합니다.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좋은 컨셉은 좋은 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좋은 관점은 딴 거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손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쭉 빠져야 되는 거예요, 뒤로.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요즘 젊은 손님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요즘 주부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새로운 관점이 생기면서 발상이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발상의 묘가 생깁니다. 그 역발상 속에 컨셉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역발상의 묘를 자꾸 찾도록 해야지만 이것은 카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공통된 요소입니다.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컨셉이 보편타당한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것인데 어떻게 푸느냐? 역발상으로 푸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덕분이네 영상 중에 이제 그 좀 대표될 만한, 그러니까 뭐 근교 카페, 야외 카페, 테이크아웃 카페 이런 식으로 브리핑 해놓은 영상 자료들을 보시면 역발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조금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발상의 묘에 대해서는 또 몇몇의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손님은 온라인에 있다. 아직도 점포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님이 온라인에 있다라는 거를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만 답습하는 겁니다. 손님은 이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손님이 내 손님이 아니에요.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두드러진 게 어디겠습니까? 근교 카페하고 야외 카페죠. 테이크아웃 카페는 조금 달라요. 가장 좋은 테이크아웃 카페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동이 많이 확보된 오피스 상권이나 항아리 상권의 주택가 상권의 중심 상권, 그게 테이크아웃이라고 한다면 그게 좋고요. 오프라인에 있는 이제 길에 다니는 손님, 동네 손님들, 그러니까 구두로 와전되는 그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각각 달라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 대부분은 테이크아웃을 제외한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손님을 유치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또 온라인 손님을 공략해야지만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손님은 길에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 좋은 자리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됩니다. 자, 네 번째,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는 필수.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는 카페, 내 계정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네트워크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1일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내 카페 이름으로 된 계정을 적어도 블로그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유튜브가 제일 파워풀하죠. 그것이 하나쯤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유튜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튜브도 요즘 쇼츠가 있어가지고 그냥 메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틀어놓고서는 그냥 올리면 돼요. 한 1분 찍어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다 할 수가 있고 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쉬워요. 요즘은 쇼츠가 대세기 때문에 막 길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쇼츠가 파워풀합니다. 이 작은 영상 하나가 마케팅에 탁월한 힘을 발휘해요.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릴스가 힘을 발휘합니다. 사진을 찍어도 보통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영상으로 아니든 짧은 릴스가 더 효과를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블로그는 뭐 아직까지도 전통적인데 이거를 매일 장문의 글을 쓰면서 올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이거 힘들거든요. 보통 안 써보신 분들은. 그래서 블로그는 주로 체험단이나 이런 쪽에 맡기게 되죠. 그래서 돈을 써야 되는 것은 돈을 쓰고 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유튜브하고 인스타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또 쉽다. 블로그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1인 브랜드 마케팅을 꼭 가져가는 게 요즘 카페는 필수다 이 말이죠. 제 5계명, 네이밍과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컨셉을 표현하는 게 네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카페 이름은 상당히 중요해요. 카페 이름을 컨셉과 맞물려서 잘 지으면 매출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이밍이 좋지 못해서 뭐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효과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편이 네이밍이에요. 그래서 컨셉을 표현해 주는 게 카페 이름이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줄거리죠. 줄거리. 내 카페 컨셉을 어떤 식으로 풀어준다. 메뉴는 어떻고 인테리어는 어떻고 어떤 사연으로 이 카페를 하게 됐고 우리는 또 어떤 거를 지향하고 뭐 핸드메이드를 지향한다, 뭐 유기농을 지향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줄거리 삼아 써주는 거, 몇 문장으로 써주는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카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손님들은 그 결과물, 카페 전체에 대한 완성도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고요. 아, 이 카페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드는 사람은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6계명, 손님의 미소가 곧 돈이다. 손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카페를 기획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컨셉을 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손님이 원하는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하고 또 실질적으로 손님이 원하는 카페를 위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원하는 시스템,
손님이 원하는 카페를 만드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러면 손님이 그것을 만족하고 미소를 짓게 되는데 그게 곧 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하면은 애들을 좀 신경 써서 애들이 편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짤 수가 있는 거고, 실버타운이다 그러면 어른들을 위해서 풀서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손님이 원하는 카페를 만들어주는 거, 그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성공하는 카페의 지름길이다. 손님의 미소가 곧 돈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7계명 소소익성, 뭐 입이 닳도록 얘기하죠. 덕분에 내가 악플도 많이 받는 소소익선. 창업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창업비 적으면은 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좋은 컨셉을 잡아야죠. 그래서 창업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인테리어를 잘해가지고 비싸게 돈을 들여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냥 이미 다 좋아요. 상향 평준화돼서 이미 그냥 다 좋아버린 거예요. 좋은 게 식상한 거예요. 그냥 그게 평준화가 됐어요. 차라리 오히려 막 이상하게 낡고 좀 후진 것 같은 게 더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막 60년대 막 그런 느낌에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막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막 각광을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를 시키고, 즉 말해서 튀느냐의 문제지, 인터넷에 돈을 쏟아붓고 자리에 권리금을 높게 주면서 성공을 시키는 시대는 예전에게 지나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소소익선이지, 뭐 제가 20년 전에 소소익선을 부르짖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소익선 중요합니다. 8계명 지구상에 하나뿐인 딱 하나의 메뉴 시그니처. 자,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시그니처를 나는 내 매장이 특별하니까 하면서 막 시그니처를 많이 만들어요. 시그니처는 뭐예요? 저게 뭔지 모르는 게 시그니처예요. 손님 입장에서 보면서 저게 뭔가가 인건 같은데 뭐 내가 익숙치는 않아. 그런 게 이제 시그니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그니처는 생소한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메뉴가 되는데 이것을 막 깔아놓으면 오히려 손님한테는 거부감이 되고 뭐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물어봅니다. 뭐가 맛있어요? 주인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집은 다 맛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가 맛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은 이게 시그니처입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꼭 그걸 먹으라는 것보다 이렇게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그니처 하나가 우리 매장에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도 그걸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 집중도가 강화되는 거예요. 저 집에 가서는 저걸 꼭 먹어야지. 이렇게 돼야지 손님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케팅의 집중도를 높이는 게 하나의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가 많으면 오히려 분산돼서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시그니처를 했는데 안 나가.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개월쯤 지나서 안 팔리면 빨리 접어서 다른 시그니처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시그니처를 손님과 대화하듯이 맞춰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시그니처 음료가 있고 또 사이드 메뉴 하나가 있죠. 역시 사이드 메뉴도 하나인 게 좋습니다. 매장이 좀 크고 이러면 뭐 시그니처 음료도 한 3개 정도, 뭐 사이드 메뉴도 2개 정도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야외 카페나 이런 범주고, 특히 테이크아웃이나 동네 카페는 시그니처 음료 하나, 사이드 메뉴 하나, 그 하나로 승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9계명 가오픈하라. 이 부분을 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덕분이네가 가오픈을 좀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오픈을 해버려. 정상 오픈을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이 만약 풀타임을 뛴다든가 처음부터, 내지는 막 테이블을 마다 꽉 채워놨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손발이 안 맞아요. 프로페셔널하지가 못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불만족을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첫인상이 중요한데 실망하고 나면은 이 단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을 버리고 손님의 만족도를 위해서 손님을 좀 일부러 우리 캐파에 비해서 적게 받는 겁니다. 시간을 줄인다든지 테이블을 좀 적게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적은 손님을 받으면서 그 적은 손님한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오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해해주세요. 우리 아직 손발이 안 맞으니까 조금 어설프더라도 이해해주세요 하는 가오픈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이해 안 해줘요, 손님들이. 조금 처음에는 초반에 투자 개념으로 시간도 좀 줄인다든지 테이블 수를 좀 줄여가지고 적게 한 상태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손님 하나하나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 그게 가오픈입니다. 자, 10계명 마지막 계명이죠. 월세 싼 매장이 좋은 매장이다. 이거는 뭐 덕분이네 18번이죠. 소소익성과 더불어. 네. 월세 싼 매장이 좋은 매장이다. 권리 없고 월세 싸고 스토리가 생길 것 같은 매장이 좋은 매장이다. 권리 없어야죠. 월세는 무조건 싸고 봐야죠. 그런데 뭔가 조금 남달라요. 그냥 우리가 상자처럼 찍어 놓은 듯한 일반적인 주택 상가들 있잖아요. 동네에 이렇게 찍어 놓은 듯한. 그리고 그 앞에 꼭 보면은 막 주차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바로 매장 창가 앞에 주차할 수 있게끔 해놓고. 이런 매장 아주 안 좋습니다. 좀 스토리가 뭔가 있을 것 같은 거, 판에 박은 듯 하지 않고 좀 여기는 좀 다르다, 조금 희한하게 생겼네, 그게 꼭 좋을 필요는 없어요. 후지더라도 괜찮아요. 그런 매장이 좋은 매장입니다. 일단 월세가 싸야 된다는 단서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도 스토리가 생길 것 같은, 남들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른 그런 매장을 찾는 것이 좋은 매장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카페 창업에 필요한 2023년 버전의 10계명,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